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의원님 이번 대선 때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예. 오늘 두 분과 지난 6.3 대선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관련 이슈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 관련된 이야기 좀 인천 지역 현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49%에 육박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과반수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전국 최종 투표율 일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9.4% 역대 대선 최고죠. 물론 김대중 정부 때 그때 80%를 넘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는 아니죠.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77.1%였나요? 지난 대선보다는 상당히 2.3%나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 두 분 의원님 현장 일선에서 많이 선거운동을 하셨을 텐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총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네. 어떠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투표율기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천 지역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67%를 득표를 하고 김문수 후보가 38.44%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 또 저희 또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48.3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68. 어떻게 보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네요. 지금 전국 득표율하고. 전국 득표율하고 지금 연수구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다양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젊은 분들, 또 연세 드신 우리 분들 그리고 다 많은 분들이 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연수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이렇게 좀 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한다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 볼 때 좀 연수구 앞으로 좀 어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연수구 득표율을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연수구가요.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투표율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양상이 좀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또 송도와 또 원도심과의 또 득표율이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의원님 지역구 원도심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이번에?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김문수 후보 좀 득표율 많이 나왔어요? 인천 득표율하고 좀 비슷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차이가 좀 났었지 않나. 그런 양상이었군요. 근데 이제 또 세세하게 선거구로 보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3%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요? 네네. 상당히 거기는 그래도 좀 보수표가 좀, 많이 나온 지역이네요. 좀 타이트했다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좀 어디 동네입니까? 저희가요? 저희 선악동, 연수 2, 3동, 동춘 3동입니다.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3% 차이밖에 나지 않은 지역들이군요. 3% 좀 살짝 넘게 한 3. 몇 프로 정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인천 전 지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천 전 지역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조성환 의원님, 또 계양구 아니겠습니까? 이 계양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인천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입니다. 이게 보니까 55.2%. 1등했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역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구를 계양구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도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있었고 또 지금 상황이 초유의 사태 아니었습니까? 비상계엄도 선포가 되고 또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인천시 전체에서 보면은 관심도가 정치적인 관심도가 좀 낮았던 분들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전국 투표율이 79.4%로 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당계 후보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달성한 마의 50% 돌파로 그때 당시에 2002년 노무현 후보의 49.82%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표율 얘기와 득표율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이 전국 최종 투표율 79.4%였다는 점, 인천시 역시 투표율이 77.7% 전국 1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인천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인천이 투표율 낮기로 소문난 뭐 지역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 28년 만에 뭐 투표율도 뭐 가장 높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한 계단 두 계단씩 인천의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투표율 인천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요.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투표율에 또 상승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관심이 더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이제 투표율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은 앞으로도 투표율이 뜨거워질 거고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우리 또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나오시는 이제 후보님들께서는 좀 인천에 대한 공약을 좀 더 좀 괜찮은 공약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인천의 인구수도 많이 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인천의 투표율이 늘고 있다. 바람직한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투표율이 뭐 77.7%인데 인천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국으로 보면은 뭐 17개 시도 중에 13위로 아직까지는 하위권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제가 그 9월 로데오 광장이나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실 때 그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뭐 로데오 광장, 부평역 광장, 계양역 등에 이제 제가 갔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유세를 하시는데 보니까 인천의 새로운 대통령이 최초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사는 동네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 더 챙기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인천의 그 시민들께서 더 관심도를 더 갖는 것 같고 이제는 정치 1번지가 인천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 후보들은 이제는 인천의 공약을 정말 잘 생각해서 하셔야만이 다음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인천이 잘 되나 인천 공약을 잘 세워야 되고 인천 주민들한테 잘 어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막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바람직한 얘기였고요. 이런 높은 투표율이 또 득표율로 연결되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뭐 연수구는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계양구는 뭐 55%를 넘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득표율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서는 물론 김문수 후보가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마는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4%가량 뒤졌던 걸 거꾸로 역전이 됐는데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는 과반수를 넘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오늘 인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의 득표율이 51.6%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계양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뭐 경기도는 뭐 경기도지사 했다고 그러다 치고요. 뭐 인천이 이렇게 높게 나왔던 이유 뭐 국회의원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반수를 넘은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저는 그 이재명 효과다.
예. 이재명 효과다. 예, 이재명 효과다라고 생각하고 워낙 인천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기도 하고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 인천이 높았잖아요. 과반수도 넘겼고. 네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하고 이재명 효과는 전국적으로 다 미쳤을 텐데 네네네. 인천이 과반수를 넘은 이유는 물론 국회의원이 지금 12분의 또 국회의원 계신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계양구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어떤 그런 것들을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계양구민들이나 인천 분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나라에 어떤 또 계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효과다라고 하나의 어딩으로 하면 이재명 효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성환 의원님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좀 나름 있으시겠어요. 계양구에 소속된 지역구를 하고 있는 또 시의원이시고 또 많이 또 계양구에서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뭐 인천의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비상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또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계양구에 들어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찬반이 있었고 또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다니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막 따라와서 막 이재명을 외치고 뭐 저 찍을 거라고 아빠도 찍을 거야 엄마도 찍을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면서 야 예전에 하고 달라진 게 아이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또 서스럼없이 막 말하는 거 보고 아이들도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합쳐져서 많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김 의원님 왜 웃으세요? 왜 뭐 애들이 지금 뭐 아니요. 연호했다는데 왜요?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쫓아다니면서 김문수를 연호하고 애들이요? 학생들이 김문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통점이 계속 웃겨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거는 떠나서 뭐 여야 후보를 떠나서 요즘에 이제 학생들까지 초등학생 중学生까지도 정치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높아졌다. 또 그게 뭐 투표율 뭐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이제 또 유권자들이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 얘기인데요. 뭐 그거는 뭐 각각 후보가 그랬던 얘기 나눠봤고요. 마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뭐 다 됐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관련된 얘기, 인천 공약 관련된 얘기 4부에서 마저 나눠보겠습니다.